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우리 몸에 괴상하고 축축한 물체가 있어요. 바싹 마른 호두처럼 주름이 많이 나 있죠. 약간 시큼하고 키키한 냄새가 나요. 만지면 흐물흐물한 밀가루 반죽이나 달걀 반숙 같은 느낌.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 때 수술용 장갑을 끼는데 장갑을 안 끼면 손톱 밑에서 으깨질 정도로 물컹물컹해요. 바로 두뇌입니다. 그렇게 물컹물컹한 뇌가 어떻게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뇌는 워낙 소중한 존재라서 안전장치가 톡톡히 돼 있죠. 우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주 모시듯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해골 바가지, 즉 두개골로 둘러싸여 있죠. 바닐라색 두개골이 코코넛 쪼개지듯 열어젖힙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두개골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뇌가 떨어질까봐 아주 조심스레 다루고 있어요. 두개골 열렸네요. 부드럽고 유연한 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더 탄탄하고 더 불그스름해요. 그 피를 쏟아버리면 탁한 하얀색으로 보여요. 영상에서 본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셨어요. 저의 선친도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하셨어요. 원래는 장기 기증하려 했는데 암투병 중이어서 장기 기증은 못했죠. 시신 해부 후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서 저희 가족에게 돌려주었어요. 참고로 시신 기증과 장기 기증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시신을 기증할 경우 의대생들이 장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장기들 중 하나라도 없는 시신은 해부학 공부에 지장이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다시 뇌로 돌아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뇌는 바싹 마른 호두처럼 많은 주름이 나 있어요. 뇌 겉표면의 3분의 2는 주름 속에 숨어 있어요. 왜 이렇게 주름이 졌을까요? 여기 A4 용지 한 장 있습니다. 이 종이를 한번 꾸겨보죠. 꾸깃꾸깃 뭉쳐 놓았을 때, 자, 어떤가요? 주름져 있기 때문에 쫙 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 뇌가 진화하면서 자꾸만 커져갔어요. 딱딱한 두개골 안에 담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뇌세포를 꾸겨 집어 넣은 거예요. 이 주름을 쫙 펼치면 A4 용지 4장 정도 됩니다. 뇌가 주름 없이 반반하다면 베개만한 크기가 되겠죠. 그걸 담을 머리뼈도 더 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꾸겨 집어 넣은 거죠. 그렇다면 언제
뇌가 특히 커졌을까요? 2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지구상에 빙하기가 시작됐어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됐죠. 살벌한 환경에서 짐승들은 힘이 세게 진화했어요.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서로 협동을 했죠. 협동 규칙을 세워야 했고 먹을 걸 공평히 나눌 줄 알아야 했어요. 그러면서 언어, 계산 능력 담당하는 뇌세포가 여기저기 박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뇌가 커졌는데 주로 커진 부위가 있어요. 어느 부위일까요? 대뇌피질이에요. 대뇌피질은 뇌의 가장 바깥쪽 껍질이에요. 주름진 뇌의 겉면을 말해요. 대뇌피질은 말하기, 계산하기, 판단, 추리 등을 가능케 하죠. 우리의 온갖 생각을 일으키는 부위예요. 또한 대뇌피질 안에 들어있는 변형계와 협조를 하면서 감정을 세련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개의 뇌는 대부분 변형계예요. 대뇌피질은 극히 빈약하죠. 개는 따라서 자식을 극진히 보살피지만 인간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시켜본다든지 군대를 보낸다든지 하는 생각은 절대 못하잖아요. 참고로 개의 대뇌피질 뉴런의 수는 5억 개예요. 인간은 160억 개. 개는 2, 3세 수준의 유아 수준이에요. 대뇌피질 뉴런 수를 기준으로 본 지능 보죠. 개는 5억 개로 너구리와 사자와 같아요. 고양이는 2억 5천만 개로 곰하고 같아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 오랑우탄과 고릴라는 약 90억 개, 침팬지는 약 60억 개. 미국 뇌과학자 수잔나가 조사한 동물 중에서 영장류 아니면서 가장 영리한 동물은 코끼리였어요. 약 56억 개. 금방 영장류 아니면서 가장 영리한 동물은 코끼리라 했어요. 하지만 종종 언급되는 말뚝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 들어보면 코끼리는 그리 영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코끼리 한 마리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야생 코끼리가 살고 있어요. 뭐냐?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예요. 인간 마음은 탐진치에 불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뇌회로의 활성으로부터 저절로 떠오르는 창발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탐진치, 즉 번뇌의 불꽃이 꺼진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반야의 지혜로 불타오르는 뇌,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탐진치 삼독은 모든 동물이 갖고 있어요. 화, 공격성, 번식, 자식 보살핌, 사회인지 등을 사회행동이라 해요. 이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망을 사회신경망이라 해요. 이 망은 뇌관과 변형계에 펼쳐져 있어요. 탐진치 중 치, 즉 어리석음은 사회신경망과 기본신경망에서 생겨요. 근데 이 어리석은 마음은
망상을 통해 자꾸 활성화돼요. 강력한 어리석음에 뇌회로를 만들어요. 망상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번뇌의 불꽃을 꺼뜨려서 반야, 즉 지혜의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도닦음을 뇌과학적으로 살펴봅시다. 전두엽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두엽은 온순하고 협조적인 뇌예요. 고집불통의 파충류의 뇌, 즉 뇌관과 변형계와 달라요. 명상을 8주만 해도 전두엽이 두꺼워졌어요. 살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은 상을, 어떤 행동은 벌을 받는지 알아차렸어요. 경험으로 학습한 이 요령이 전두엽에 차곡차곡 쌓여요. 전두엽은 반야, 즉 지혜의 뇌예요. 스스로 근기에 따라 애를 쓰고 노력하면 명품 전두엽이 만들어집니다.